아니 잠깐만, 뭐 들고 있어요. 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붙는다, 아주대학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 고지영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수시가 이제 곧 닥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마 저희 입학처의 어려움보다 아마 우리 수험생의 어려움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아마 9월 곧 수시 지원이 앞두고 있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입학 전형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주대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올해 우리 아주대학교 수시 특징은 이런 게 있고, 네. 지원을 할 거라고 한다면 요 점만 딱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이라고 하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대학교 자체 입학 전형의 수시의 특징은 수능치 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전 학과가 다 네네네.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유형이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형의 유형이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네, 이거 네네. 키포인트네. 예.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는 네.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적용된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교과 성적. 그렇죠.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네. 예.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인데 이 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강점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원자 그렇죠. 제출 서류의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는데 그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지원자의 강점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학생들의 강점이 잘 반영이 되도록 진짜 키 포인트는 아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거. 그 고민이 담겨 있도록 서류를 좀 표현해 보는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자소서에도 그러니까 이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담겨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인재상이라기보단 본인이 어쨌든 준비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논술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논술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부 그렇죠. 교과 성적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올해 아주대학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안 된다. 근데 그런데 의대는 그죠? 맞습니다. 의대는 중요한 적용이 거예요.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예. 유일하게 수시 의학과만 적용이 되는데요. 종합 전형인 에이스 전형과 논술 전형인데 올해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의학과의 수능치 장력 기준의 적용 시점이 달라졌어요. 그냥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반영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사실 20명을 선발하는데 60등을 발표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존에는 수능치 장력 기준을 적용해서 네. 만족한 아이들을 1단계 합격자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그 적용 시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형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능치 장력과 발전 시점이 12월 23일이다 보니까 기존에 서류평가 먼저 하고 그리고 면접평가를 하고 그리고 수능치 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서류평가까지 다 끝나고 나중에 12월 달에 네. 그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 같고 그거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지원하는데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요 점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네. 우리 아주대학교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아마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걸까요? 네,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재학생 이제 3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 어렵다는 걸 감안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즉 대면 활동, 네. 단체 활동, 네. 봉사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수행한 탐구 활동이나 독서, 책은 사실은 집에서도 있고 네네네네. 화장실에서 그렇죠. 읽어도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기록이 될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행한 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이 항목, 이 네네.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네. 고려를 하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아주대학교는 지원자의 강점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전형이 아니라 아예 강점을 찾아서 선발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인 학종 전형이 에이스 전형하고 네. 다산인재 전형이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냥 딱 여쭤볼게요. 전형별로 어떤 학생이 지원해야 합격 가능한가요?
전형별로 어떤 학생 제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돼요? 예. 네, 가장 사실은 실제 질문을 많이 하는 그죠.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전형은 고교 중심 전형이에요. 학생활 열심히 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 아. 그래서 교과 비교과의 밸런스를 갖춘 학생, 네. 학업 활동 인성이 균형을 갖춘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죠. 학교 생활 열심히. 그런데 반면에 네. 다산인재 전형은 대학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 대학의 지원 전공을 고려하였을 때, 전공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업 준비, 관련된 활동에 대한 깊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업 활동인 거죠. 목표의식과 자기주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 요 표를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네, 5가지 평가 네. 항목은 동일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이 좀 고르게, 네. 고르게라기보다 이렇게 고르게 발전하고 노력한 친구들이 조금 더 강점 합격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 그래프상으로만 보자면 자기주도성과 맞습니다. 학업 역량과 네. 목표의식. 물론 학업 역량은 단순하게 성적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주도적 학생 능력이라든가 뭐 의지, 학업 의지, 태도 이런 네, 것까지 다 네, 포함한 네. 학업 네, 역량, 네, 목표의식, 자기주도성이 네. 공동체나 성실성보다는 약간 높게 네.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2에서 3등급, 여기에서는 한 등급이 더 낮은 3에서 4등급, 때로는 5등급까지도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 항목이 크게 5가지네요. 네네.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 해서 평가를 하고 있군요. 아직은. 네네. 네. 여러분들 요 표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거 보시면 요 페이지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 전형하고 다산인재 전형 동시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죠? 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 점도 탁탁 포함해요.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써도 된답니다. 근데 두 개 다 지원해도 되는데 하나만 굳이 지원할 거라고 한다면 이 평가 항목 보시고 그 평가 항목에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조금 학생들이 좀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올해 처음 네. 모집 요강에 각 반영 요소별 비율. 점수, 아, 비율 예, 공개했습니다. 비율, 네네. 두 개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다산인재랑 에이스 전형 다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오늘 좀 학종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네. 아주대학교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그러니까 우리 아주대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이런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인재상이 좀 있나요? 네, 아주대학교는 도전하는 학생, 배려를 실천하는 학생,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혹은 타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 기준, 평가 요소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대학교 요강을 살펴보면서 올해 전년도랑 좀 변경된 부분이 뭘까로 보다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것도 변경되었지만 또 하나가 논술고사. 그죠? 논술고사 네. 일정이 기존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항상 아주대학교랑 모 대학교가 항상 이제 논술 일정이 제일 뒤였거든요. 항상 뒤였거든요. 그래서 12월 1일, 뭐 11월 30일 뭐 이렇게 해서 그때 계속 봤었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올해 논술고사 일정이 당겨졌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원율이라든가 뭐 이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일정 변경에 따른 지원율에 대한 어떤 결과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네네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상이 쉽지 않은데 오히려 다만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전반적으로 지원율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여서 네. 올해도 좀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뭐 선생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요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경쟁이라기보다는 그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 제일 뒤에 있다 보니 네. 그냥 많은 학생들이 일단 이렇게 우리 아주대학교 수능 최저도 없고 하다 없고, 보니까 겹치는 하다 대학도 보니까 없고. 겹치는 대학도 없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네. 시작하는 네, 네, 분위기였는데 앞당겨진 날짜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의외로 네. 좀 버거워 보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상당히 네, 많이 네, 그 네, 네.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상당히 네, 좀 네. 많이 있어서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이제 안내가 될 텐데 모집 네. 요건 꼭 확인하시고 입학처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이제 오전 오후 2번 보던 논술고사가 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그래요? 됐어요. 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분도 못 봤어요. 예. 네네네. 아마 곧 저희가 승인이 나자마자 네. 바로 그거 안내를 이제 드릴 예정인데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저녁에도 본답니다. 네.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잘 알죠. 일반적으로 오전 뭐 10시, 11시 그다음에 한 타임 보고 오후 한 2시쯤에 한 타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녁도 세 타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요 타임별로 아마 시험을 보는 모집 단위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아주대 문제도 아니고요. 만약에 뭐 하루 같은 날이라도 겹치는 대학이라도 만약에 시간이 다르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강 그죠? 요강에서 이제 앞으로 발표하실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점 참고하셔서 올해 아주대학교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도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네, 해주세요. 날도 덥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이제 그쵸 뒤죽박죽 심란할 수도 있겠지만 잘 차분하게 잘 생각하셔서 어떤 전형이든 사실은 꼭 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강점이 담겨 있는 강점을 많이 반영해주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격하는 길인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보다 합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아주대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